네,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옵션 만기입니다. 다음 달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옵션 만기니까 또 관건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선물 옵션 특급 전략이고요. 우리 투자증권 최창규 애널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옵션 만기 매달 한 번씩 오는데요. 먼저 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이 베이시스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1월 옵션 만기 벌써 한 달 지났기 때문에 까먹으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연초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베이시스라는 얘기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베이시스가 좋다는 얘기는 선물이 현물보다 상당히 높게 거래될 때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베이시스가 나쁘다라는 표현은 선물이 현물보다 근처에 가격이 형성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즉 백워데이션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베이시스가 나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월 초에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1월 옵션 만기, 연말에 들어온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1월 옵션 만기는 2천억 원 미만의 제한적인 차익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베이시스가 차근차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빠졌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 때문에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베이시스는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잘 반영을 했었고요. 공교롭게도 어제를 기점으로 베이시스가 또 좋아졌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시장 쪽에서 7,000계약 정도의 매수를 기록하면서 베이시스를 땡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만기일이긴 하지만 베이시스 어제의 여파로 여전히 좋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 350억, 비차익거래 640억이라는 매수 우위의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역외 시장하고 이 디커플링 때문에 이 선물과 현물의 격차인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 선물이 더 싸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다시 컨텐고라고 하는 선물 가격이 비싼 이 백워데이션, 컨텐고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백워데이션 가능성은 좀 접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예, 일단 백워데이션을 왜 걱정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배당 차익 거래니 아니면 배당형 자금이니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이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개 종목 중에서 190개가 12월 결산법인인데 이 중에 43개 종목 배당 확정치를 발표한 43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차익 매수나 배당형 자금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한번 청산을 하면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익 실현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백워데이션의 베이시스입니다. 동시 만기일날 청산을 한다면은 제로 포인트에서 청산을 할 수 있지만 백워데이션에서 청산을 한다면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에 청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백워데이션 전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시스는 시장 상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현선물 시장의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증시만 유독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글로벌 증시와의 동조화 흐름이 나타난다면 백워데이션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유지된다든지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베이시스를 컨텐고로 뒤집은 것은 역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지난해 12월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누적 매도 계약을 보니까 2만 계약이 넘어갔다가 어제 7천 계약을 다시 팔아가지고 17,000계약 정도로 제가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시장 베이시스가 강세 전환되면 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장세, 어제 장세가 방금 설명하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차익 매도가 나올 때는 1,000억, 2,000억 화끈하게 나오지만, 차익 매수가 들어올 때는 뭐 1,000억 미만으로 찔끔찔끔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거래세 때문인데요. 거래세가 0.3%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포인트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0.8포인트 정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콘텐거가 나더라도 최소한 0.8포인트 이상으로 베이시스가 형성되어야지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포인트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는 선물 베이시스는 콘텐고라고 해도 아주 좋은 콘텐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차익 매수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옵션 만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역시 그 매수 차익 잔고의 과다로 인한 부담감. 이게 한꺼번에 터질까봐 우려하는데 사실 저도 맨날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만 기우에 좀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논란은 많은데요. 최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각 증권사 파생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오늘 만기 전망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의견은 일치하더라고요. 결국은 1,000억 미만의 매도 우위 상황이 예상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요. 매도의 근거는 제가 앞서도 좀 길게 설명했던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차익 매수 차익 잔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뭐냐면 연말에 들어왔다면 벌써 2달 이상의 기간 비용이 소요된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금 자금을 새롭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우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월 만기 이후에 차익 거래 현황을 쭉 보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만 빼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가 미리 선행되었기 때문에 만기 부담은 상당히 가신 상태고요. 더더군다나 어제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베이시스를 땡기면서 이론적인 청산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만기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3월 만기는 좀 다를 걸로 보고 있는데요. 3월 만기는 아무래도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형태의 매수 차익 잔고가 좀 안 움직였던 잔고까지 한 번 정도는 청산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뱅가드 ETF의 벤치마크 변경 조정일이 동시 만기와 3월 동시 만기와 겹쳐 있습니다. 수요일이 조정일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조정일입니다. 보통 조정일을 전후해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이틀간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 3월 만기가 2월 만기보다는 훨씬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사실 매수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 것도 금리와 연관성이 많겠죠. 3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일단 지나간 건 또 다 지나간 거고 1시간 반 시장 남았습니다. 옵션 만기에 큰 변동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기 이후가 또 궁금합니다. 만기 이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오늘도 장을 유심히 뚫어지게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만기 부담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베이시스 상황, 즉 지금 한 0.8에서 1포인트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베이시스가 혹여나 백워데이션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인 만큼 컨버전 조건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컨버전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2, 0.1, 마이너스 0.1 정도 된다면 마감동 효과 간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팩터 점검하셔야 되고요. 만기 이후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혹여나 반등하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는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추가적인 매수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이맘때 되면 또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파생상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